아들이 아빠 유튜브 그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인데 왜 아빠는 유튜브 안 나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카메라맨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신 바람에 혼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름휴가 잘 다녀오세요, 카메라 감독님.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이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정동진 해변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저 바다가 바로 정동진 해변이거든요. 굉장히 파랗죠. 굉장히 예쁩니다, 바다. 지금 여기 바로 보이는 곳은 바로 옆에는 이제 철길입니다. 예전에 기차가 다니던 철길이고요. 저 너머로는 바로 정동진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피서철이라서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타고 다니던 FRP 보트를 제가 이제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트가 없던 찰나였는데 마침 또 업체 관계자분께서 보트를 제가 없는 동안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보트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보트가 바로 이제 물론 알루미늄 보트 회사이다 보니까 알루미늄 보트겠죠.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제가 그 이제 당분간 약 한 달 동안 보트가 나올 때까지 타고 다닐 이 알루미늄 보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이 알루미늄 보트를 통해 가지고 이 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보트의 특징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제가 꾸며보려고 해요. 저 역시 알루미늄 보트를 시승은 하고 다녀봤지만 사실 제 보트로 운영을 해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알루미늄 보트에 대해서 이 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보트는 이제 바로 이 보트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뭐 카페나 이런 데 통해서 아마 이 보트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보트는 이제 5m 20의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보트이고요. 보시다시피 세미 하우스 타입이에요. 완전 오리지널 타입은 이제 뒤에가 아예 막혀 있죠. 막혀 있는데 이제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5m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일러는 아주 예전 리안 트레일러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네요. 이게 대략 한 3년, 2, 3년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수 쪽에서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파도를 굉장히 잘 가르게 샤프하게 생겼지만 사실 얘는 옆에서 봤을 땐 굉장히 샤프하지만 선수에서부터 그렇게 샤프하지는 못해요. 자, 선체에 누워있는 각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완만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 롤링을 가장 많이 잡아주는 부분이죠. 바로 이 리버스 샤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턱이 대략 한 30cm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넓게 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유선상으로 제가 듣기로 이 배가 로링이 굉장히 없는 배로, 그러니까 이 이프마린에서는 로링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배로 이 배가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타보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측면은 사실 이렇게 굴곡을 준 부분들은 아마 강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굴곡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음이라던가 강도가 되겠죠. 소음이라던가 강도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굴곡을 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붙잡고 보트를 전체를 요렇게 돌 수 있는 뭐 이게 워크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워크어라운드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난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위에 손잡이만 잡고 이제 이렇게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심한 동해안에서는 아마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을 제가 한번 볼게요. 뒤쪽을 보면 선미 쪽 보면 이게 동해안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아마 그 일주 열차로 알고 있어요. KTX구나.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자, 계속 할게요. 역시나 로링이 없는 배답게 이 선미 쪽 각 역시 굉장히 완만합니다. 정말 완만해요. 제가 이게 지금 각도계가 없어서 재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캐스팅 다이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캐스팅 다이 자체도 이제 부력이 있는 캐스팅 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뒤로 넘어가는 각을 일정 부분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부력도 그렇고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부상활주하고도 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부력이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자, 엔진은 지금 이제 60마력 포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뭐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60마력 포사이클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의 특징이죠. 이렇게 이제 잭 플레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팅 다이가 있고요. 캐스팅 다이 앞에 이렇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뭐 태클 박스나 아이스 박스를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사물함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는 이렇게 이제 낚싯대 꽂이 로드 홀더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컵홀더 돼 있고요. 이쪽에도 낚싯대 꽂이가 이렇게 이제 3개가 준비가 돼 있죠. 자, 이 보트가 선체가 굉장히 넓어 보여서 제가 줄자로 사이즈를 한번 재봤는데요. 2280이 나옵니다. 2300이 거의 다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로링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넓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이제 하우스가 거의 절반 이상까지 넘어와 있거든요. 이게 하우스가 있어서 바람도 많이 막아주고 좋긴 할 텐데, 낚시할 때는 아마 분명히 지장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명 정도, 반대편 이쪽 양쪽 2명이나 뭐 한쪽에 2명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좁겠죠. 요거는 아마 낚시를 제가 직접 해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배 위쪽으로 올라가 봐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체 내부로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시야가 굉장히 넓네요. 자, 사방으로 시야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이게 하우스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우스를 폭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이 이제 선실이거든요. 선실인데 2명 정도는 뭐 약간은 무리일 것 같긴 한데, 한 명 이상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좀 눈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서 좀 누워서 잠도 잘 수 있고 이럴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함들, 여기도 수납,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 등도 달아 놓으셨네요. 근데 이제 이쪽에 해치가, 전방에 해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공기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거든요. 조금은 갑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를 하나 정도는 뚫어 놓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옆쪽에도 이렇게 이제 수납함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낚싯대는 충분히 안에 넣고 다닐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안에가 뻥 뚫려 있어 가지고 낚싯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 기름통을 이렇게 이제 양쪽에다가 2개를 놨죠. 요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42리터 짜리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2개를 놓으셨네요. 제가 처음에 이 배를 이제 인도를 받을 때 설명을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건 설명을 듣잖아요. 전원이라던가 배수라던가 이런 걸 설명을 들었는데, 이 배수가 저는 보고서 가장 내가 여태껏 가장 원했던, 또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배수가 아닐까, 제가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배는 자연 배수와 강제 배수를 2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선체의 바닥이죠. 데크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수조가,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수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물들이 다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 수조에 물이 모입니다. 그러고 나면 저 안쪽에 보이시는 이 빌지 펌프가, 자동 빌지가 돌아가면서 물을 뿜어냅니다. 뿜어서 이 보트 선미 쪽에 보이는 이 배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물이 쭉 뿜어 나옵니다. 그리고 만일에 빌지 펌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물마개를 열어가지고, 물봉을 열어가지고 또 자연 배수를 또 시킬 수가 있어요. 저기에 있는 물마개를 열면 자연 배수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이 배의 배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강제 배수와 자연 배수를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강제 배수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빌지 펌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빌지 펌프가 만일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근데 빌지 펌프를 보트 바닥이나 선체 밑에다가 매립을 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일에 고장이 났다던가 또는 고장이 났더라도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고장이 과연 난 건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는 이물질이 껴서 그러는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빌지 펌프를 노출을 시켜 놓으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배출구를 열어가지고 또 자연 배수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배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이제 어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선장석 바로 뒤에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어창인데요. 창의 높이가 대략 한 200 정도, 한 뼘 정도 됩니다. 한 뼘 정도 이제 위로 돌출이 돼 있는 그런 어창이고요. 아마 이 돌출을 시켜 놓은 거는 아마 흡수선을 감안을 해서 위로 뽑아서 올려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요렇게 이제 작은 해치를, 소형 해치를, 200짜리 소형 해치를 달아가지고, 작은 물고기들은 이제 이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큰 고기를 잡았을 때는, 이제 얘를 요렇게 열어가지고, 광어 같은 거는 여기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넣으면 되는데, 사이즈는 대략 100에 400 정도 되어 보이고요. 굉장히 깊습니다. 역시나. 흡수선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위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깊게 자연 순환식 어창이 되어 있네요. 대구는 넣으면 뭐 대각선으로 눕혀야 되겠네요. 대구는.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형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FRP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양생하는 시간이라던가 굳히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변형이나 이런 게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요. 뭐 물론 알루미늄 보트도 장점이 있고 또 FRP 보트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단점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보트를 이제 약 한 달 정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한번 나가서 제가 이 주행이 과연 어떨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뭐 주행 테스트 겸 이제 낚시겠죠. 일단은 바다로 한번 나가 볼 건데 오늘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나갈 거예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오늘에 비해서. 오늘 햇빛이 정말 강렬합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한번 제가 나가서 보트를 띄워볼 거고요. 자, 일단 그러면 나가서 한번 내일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보트의 알루미늄 보트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보트의 특징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내렸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강릉항입니다. 배를 내리면서 딱 느낀 게, 와, 무겁다. 역시 무게가 굉장히 육중한 느낌, 그런 느낌을 벌써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 불구하고 벌써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육중한 묵직한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이제 60마력 엔진이 달려 있는데 아마 이 선체 무게는 아마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오늘 날씨가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속도도 좀 내보고 보팅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트는 판매용이 아니고 이제 스스로 직접 이제 이프마린 관계자분께서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든 자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뭐 완성도는 조금은 마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뭐 거의 굉장히 완벽합니다. 이제 배는 조금 무겁긴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선체에 비해서 약간 좀 출력이 딸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뭐 한 달 동안 타고 다니기에 아주 과분한 배 같아요. 이게 알루미늄 배의 특징이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이제 배가 선체가 물과 부딪히는 소리가 FRP와는 아예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그 나름의 고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선체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그 부딪히는 소리, 뭐 어쩔 수 없겠죠. 철판이니까, 알루미늄 판이니까 금속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FRP보다는 조금은 더 약간 그 발이 간질간질하는 느낌, 이렇게 선체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느끼는 게 발끝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우스 타입인데, 사실 저는 하우스 타입을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우스가 있는 부분은, 운전을 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사실 평소에는 어떻게 보면 저처럼 전투 낚시를 하는 사람한테는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은 뭐 낚시하다가 잠깐씩 들어가서 휴식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낚시에 한번 빠지면은 낚싯대를 놓지 않는 이런 스타일에게는 굉장히 죽은 공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아이스박스만 이렇게 밀어놓고 짚만 밀어넣다 뿐이거든요. 이 배도 마찬가지로 5m 20인데 5m 20, 5m 3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두 명 정도의 낚시가 가장 적합하고요. 3명 정도도 가능은 합니다. 3명, 4명도 가능은 한데, 3명, 4명은 좀 버겁고요.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아주 아담한 포트인 것 같습니다. 거의 잠수함 수준이에요. 앞에는 물이 다 튀어와도 하나도 안 맞으니까 거의 잠수함입니다. 파도는 그냥 다 뚫고 나가도 되는 그런 배죠. 지금 이게 이제 보트가 소재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요, 이제 평소에 갖고 다니는 소품들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낚시 장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알루미늄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 FRP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잡소리가 사실은 알루미늄 보트가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항해에 안전하게 입항을 했고요. 이제 한 달 동안 이 녀석하고 이제 바다를 다니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프마린 관계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 뭐 하나 있죠? 3종 세트에 알람 설정, 네,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타이니 보트 피싱의 새로운 그 소식을 항상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